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의문 변동 교체 지난주에 했으니까 나머지 물어볼게요. 자, 지난주에 교체입니다. 교체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야 될 텐데 교체를 하는요. 교체하는 의문 변동 이후에 의문의 개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개수 차이만 가지고서도 의문 변동의 종류를 얼핏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의문 변동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성. 맞아요, 경제성. 잠깐만, 경제성. 그리고 편리성.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 효율성. 맞아요, 잘했어요. 왜 이렇게 의문줄이 안 나오지? 자,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교체였던 거고 오늘은 나머지 축약, 탈락, 첨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의문 변동의 개수가 차이 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럼 축약은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기억하나? 축약은 어떻게 나지? 차이가? 줄었어, 늘었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기존의 의문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그 다음 탈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탈락은 그치 줄었는데 기존의 것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야 탈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첨가는요? 첨가는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첨가는 요즘에 들어가겠어.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축약은요, 예전에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따로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두 가지였어요. 근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딱 하나만 배웁니다. 자음 축약 하나만 배워요. 알겠죠? 그러면은 모음 축약은 어디 갈게? 사라진 걸까? 요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첨가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축약은 이제 자음 축약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축약은요,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4개, 히읗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짝대기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이게 축약이에요. 쟤네 앞에 4개랑 히읗을 더하면은 저렇게 바뀌게 된다. 아예 새로운 글자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축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진짜 간단해요. 예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좋다. 보시면 어때요? 히읗이랑 디귿이랑 만났으니까 둘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발음상 좋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좋다의 활용형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읗이랑 기역이 만나서 좋고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축약은 정말 간단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축약에서 우리가 또 같이 봐두면 좋을 게 있어요. 자, 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요. 자음 체계표상 예사 소리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얘네 다 예사 소리예요, 원래. 자, 그런데 히읗을 만나고 나서 축약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 거센소리. 맞아요. 거센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약은요. 다른 말로 거센소리 대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다른 이름은 거센소리 대기다. 자, 우리 근데 지난주에 교체 얘기할 때요. 된소리 되기를 한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 배웠죠? 기억나요? 그럼 거센소리 몇 개를 볼 수 있을까요? 거센소리 화까지 잘했어요. 좋아요. 거센소리 화 또 대기가 화라는 거 알겠지? 그럼 거센소리는 한자로 뭐야? 맞아요. 격음. 그죠? 그래서 격음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된소리 되기는 경음화라고 했잖아. 얘는 격음화예요. 그쵸? 거센소리가 격음이었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축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슬슬 볼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탈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탈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받침의 자음구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용언을 활용해서 이런 탈락을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음군 단순화를 좀 볼게요. 자, 자음군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이 뭐야? 집단. 잘했어요. 군이라는 거는 집단이죠. 무리란 뜻이야. 그럼 자음의 무리를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음의 무리가 한 번에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맞아요. 받침에 우리가 없다 할 때 업 같은 거, 그치? 그럼 거기에 받침이 자음 두 개가 쓰이죠. 그러면 된 소리는 쌍기역 이런 거는 자음 군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그치는 하나의 의문이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자음군, 자음의 무리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겹받침이죠. 받침 중에서도 여러 개가 와서 만들어지는 겹받침이고요. 그래서 얘네 겹받침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해서 겹받침 정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겹받침 정리라는 거. 자음군 단순화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받침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때 하나가 탈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닭 한번 봅시다. 먹는 닭이에요. 자, 우리 이거 리을, 기역 다 살려서 발음할 거예요. 어렵죠? 이건 영어 같아져. 이거 영어 같아지지? 그래서 얘는 하나만 살아나. 닭 이렇게. 얘는요? 여러분도 영어처럼 발음할 건가요? 하나만 남아야지. 3 이렇게 남아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침에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돼? 뒤에 것만 살아남는 거야. 그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두 개였던 애를 하나로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겹받침이 이렇게 쉽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우리는 늘 예외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들어갈 거예요. 예외는 아주 몇 가지가 좀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예외입니다. 우리가 닭같이 앞에 발음만 알잖아, 그치? 겹받침 중에 뒤에 기역이 오는 애는 당연히 기역을 남기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앞에 리을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예요. 한번 볼게요. 겹받침 리을 기역이 자음 기역이랑 만나는 거야. 리을 기역이 기역 앞에 오는 경우예요. 그죠? 기역 앞에서는 원래는 기역만 남아야 되나? 근데 이 경우에는 리을이 나와요. 그래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 떨었다 갈게요,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뭐예요? 네. 지금은 춥고. 잠깐. 춥다고 저희가 졸지 않겠구나. 자, 봅시다. 그래서 예외는 이거죠. 원래 닭은 어땠어? 뒤에 빠졌잖아, 그치? 근데 예외는 어때? 기역 앞에 붙을 때가 예외인 거야. 그러면은 기역만 남는 게 아니고 리을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볼 겁니다. 예시.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읽고를 한번 볼 거예요. 책을 원래는 다가 붙으면 기본 형어는 있다가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지금 기역 앞에 붙었으니까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이걸 읽고라고 발음하면 너무 다른 글자 같잖아요. 그렇지? 책을 읽고는 좀 이상하죠. 책을 읽고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드릴게요. 꼭 암기하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넓다라고 발음할래요? 넓다라고 발음할래요? 넓다. 그쵸? 방금 비읍까지 살린 친구 누구죠? 영어스러운 친구 누구죠? 넓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넓다예요. 자, 얘 널 시리즈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발음할래? 넙둥글다에 널둥글다에 얘는 넙으로 가야 돼요. 또 그쵸? 얘는 넙둥글다로 갈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보자. 얘는 널쭉하다게 넙죽하다게 얘는 넙죽하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기역이랑 히읗 만났으니까 축약해야겠죠? 넙죽하다로 가셔야 됩니다. 헷갈릴 만한 것들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넓다만 좀 다르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 얘는 똑같은 비읍이란 말이야. 얘는 그럼 발달까 밥달까? 얘는 맞아요. 밥다로 하셔야 돼요. 잘하네. 얘는 밥다. 여러분 평소에 발음 연습 많이 하세요. 벽받침들 둘 다 발음하지 마시고. 그래서 밥다 이렇게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넓다와 친구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얘 한번 좀 볼까?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나는 얘를 탈락시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왜 된소리가 됐을까? 된소리네. 왜 된소리가 났지 갑자기 왜? 리을이 만나는 조건은 없었잖아, 거의. 안 울린 유사소리. 안 울린 이사소리? 근데 얘 탈락했잖아. 근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맞아요. 기억나는구나. 탈락 기억나죠? 두 분은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죠? 탈락하기 전에 얘가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탈락하기 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주고 탈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얘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탈락 전에 비읍이 영향을 준 거. 그래서 안 울린 이사소리끼리 만난 경우죠.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자음구 단수나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부터 조금 빡세지는데요. 우리 이제 용언의 활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용언의 활용이라는 거는 뭐와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용언에 물론 동사, 형용사가 들어가긴 하죠. 근데 활용을 하려면 뭐랑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맞아요. 어간이랑 어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자, 용언의 활용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언의 활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용언이니까 동사랑 형용사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활용이니까 어간, 어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넣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활용에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딱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은 용언의 활용에서 자음 탈락의 경우와 모음 탈락의 경우가 나눠질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나면 좋겠는데 각각의 탈락마다 두 개씩의 사례가 있어요. 자음 탈락 두 개, 모음 탈락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음 탈락의 경우에는 어간, 어미로 나누어서 어간 말음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자음 탈락의 경우 어간 말음 조건을 볼 거고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간 말음이 어간의 마지막 글자가 리을로 끝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 말음이 첫 번째 리을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간 어미를 나누었을 때 앞에 있는 어간의 마지막 글자가 리을인 경우, 즉 받침이 리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누구 만나게? 찍어봐. 너무 뒤에 썼다. 맞추면은 1시간 일찍 간다.
알려줄게요. 잠깐 쫄리는데? 니은, 시옷, 비읍, 니다를 만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어감 발음이니까 쟤네는 다 오겠어. 미여야겠죠. 그쵸? 그걸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는 거야. 얘를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음이 탈락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자, 예시를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예시. 일단은 살다를 좀 볼게요. 자, 살다. 요거 어감 어디까지예요? 살까지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살다를 좀 내가 활용을 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뭘 붙여볼 거냐면 는을 붙여볼 거예요. 자, 요거를 어간 살에다가 는을 붙이는 거야. 어미 는을 붙이는 거야. 우리 이거 발음 살는이라고 할 건가요? 아니죠. 사는이라고 할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사는이 됩니다. 발음도 사는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니은 붙였으니까 시옷도 한번 붙여봐야겠죠. 그쵸?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요. 이거 붙여볼 거야. 어간살에다가 시는 붙일 겁니다. 그쵸? 이건 지금 상관없죠? 이거를 따로 해야 돼요. 사시는이니까. 자, 얘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시는이 되겠죠. 그럼 떨어질게요. 아무래도 다른 글자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살시는이라고 안 하고요. 사시는이라고 할 겁니다. 그쵸? 발음 표기 모두 동일해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다의 어간에다가 비읍니다 붙여볼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살붑니다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쵸? 비읍니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핏 보니까 어때? 리을이 다 탈락되는 건 알겠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음운 변동이랑? 이상한 점 없어요? 리을이 없어지는 건 탈락이니까 없어지겠죠? 지금까지의 음운 변동과 다른 점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르지 않아? 위에 걸 봐봐야 되나? 위에 거 보시면요. 발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은요. 표기의 반영이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어때 근데? 표기도 달라졌어. 얘는 발음이 표기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 또 이상한 점 뭐예요? 어간이랑 몸의 특징을 생각해봐. 어간은 활용 시 바뀌어 안 바뀌어 원래? 안 바뀌죠. 근데 지금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면서 어간이 어떻게 됐어? 바뀌게 된 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음운 변동한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되면서 어간에도 변화가 들어간 특이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간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얘는 불규칙 활용은 또 아니야. 왜? 규칙적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바뀌니까. 불규칙은 원래 랜덤하게 바뀌기 때문에 불규칙이야. 근데 얘는 랜덤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어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것도 규칙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이한 거 몇 개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는 게 특이하죠.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해? 어간. 그치? 어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특이하죠. 근데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 활용이라는 거. 그치? 왜냐면은 모든 조건에서 늘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간이 변한다. 언제? 활용시에. 어간이 변화가 되지만 얘는 뭐예요? 규칙이다. 늘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야. 이 음운 변동이.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락은요, 이런 특이한 사례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불규칙이랑 헷갈리게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지금 중중은 시험을 어렵게 낼 거라고 이미 선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더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탈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탈락으로 갈 건데 이번에는 히읗 탈락을 볼 겁니다. 어간 말은, 즉 어간의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어미 중에서도 조건 간단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음가가 없는 이음이 초성으로 들어가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쉬워요. 우리 맨날 헷갈리는 거 있잖아. 나타. 요거 활용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어간 나누면은 여기까지죠. 나까지죠. 그치? 그래서 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붙일 겁니다. 아, 그쵸? 그러면은 발음은 어떻게 돼요? 나, 아가 되는 거지. 표기는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표기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얘는 나, 아의 받침만, 그쵸? 그래서 나, 아에다가 받침에만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발음상으로 히읗이 탈락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탈락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이랑 히읗 탈락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리을 탈락. 리을 탈락하기 때문에 리을 탈락이에요. 그리고 히읗 탈락. 얘는 히읗이 탈락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자, 그다음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어간의 발음을 볼 겁니다. 어간이 마지막에 어떤 글자로 끝나냐를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인 경우야. 어간이 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으로 끝나는 애가, 이게 어간 말은 으, 가. 누구랑 만나게?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긴다? 모음이 탈락한다. 앞에 있는 애가 탈락해야겠죠. 그래서 으가 탈락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쓰다 볼 겁니다. 글을 쓰다. 자, 이거 어간 어디까지예요? 쓰다? 쓰까지 잘했어. 그럼 쓰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쓰에다가 내가 어미 아무거나 붙일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어라고 붙여볼게요. 우리 너 글을 쓰어라 라고 얘기하죠. 너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써라가 될 거고요. 발음도 써라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가 발음한 게 그대로 표기에 지금 반영된 거죠. 어때? 위에랑 똑같네, 그치? 발음한 게 표기에 반영되는 거. 그리고 또 어간이 바뀌는 거. 그쵸? 그래서 이게 위랑 똑같아요. 발음이 표기에 반영. 그래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는 건 어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어간이 다 탈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 뒷말은 여러분들은 쓰셔도 돼요. 저는 귀찮아서 안 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쉬워요, 이것도. 아 또는 어예요. 아 또는 어한 말이 아 또는 어로 시작해.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딱 조건도 이거야. 아랑 어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는 거야. 예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아로 시작하는 거 좀 봅시다. 자, 계속 같은 거 할 거야. 자, 가다 어간 어디까지예요?
가까지 잘했어요. 그럼 얘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가에다가 뭐 할 거야? 아라를 붙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가가 될 거고요. 당연히 발음이 표기에도 반영됩니다. 우리가 발음을 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표기는 여전히 가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서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어가 어디까지 해요? 서다? 서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서에다가 어라를 붙일 겁니다. 그쵸? 그런 발음이 어떻게 된다? 서라가 되는 거죠.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발음은 서라라고 하고 표기는 서어라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뭐예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쯤 오면 살짝 의문이 들지 않아? 언제 아계열을 붙이고 언제 어계열을 붙이는지? 이거 알아요? 언제 붙이는 건지? 느낌상 여러분이 한국어니까 물론 대충 맞췄겠지만 이게 사실은요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에요. 옆에 팁으로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양성과 음성을 맞춰서 모음 조화를 해야 돼. 잘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고전 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전에 비해서 많이 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거를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활용을 할 때는. 그래서 몇 가지만 기억해 둘 겁니다. 양성모음의 종류와 음성모음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양성모음은요. 아, 오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음성모음은 반대로 들어가야 돼. 우, 이거.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양성은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느낌이야. 퐁당과 풍덩의 차이. 그래서 퐁당, 풍덩 아니면은 뭐 깡총과 껑충의 차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어간이 음성, 양성이면은 뒤에도 양성으로 붙고요. 어미도. 그리고 앞에 어간이 음성이면 뒤에 어미도 음성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가벼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같은 애들끼리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어쨌든 다시 일로 넣어봅시다. 그래서 얘네의 이름은요, 앞에 어간에 있는 얘네가 탈락한다라고 해서 각각 탈락과 탈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탈락은요, 잘 봐봐요. 같은 애들끼리 만나서 같은 애들 탈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음 탈락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동음 탈락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동음 탈락. 같은 애들이 만나서 같은 애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동음 탈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탈락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탈락도 끝이에요. 간단하죠, 탈락도.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원래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갔는데 여러분 아까 아이스크림 먹느라 쉬어가지고 쉬었다 갈 수가 없게 됐어. 자, 그래서 첨가 들어갈 겁니다. 첨가는 우리가 무려 3가지나 배울 거고요. 3가지 다 조건이 빡세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싫어요. 뒤에 지금 예정된 게 있어가지고 천천히 끝낼 수가 없어. 자, 우리 첨가 3가지 배울 겁니다. 마치 교체가 5가지 있었던 것처럼 첨가도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첨가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니은 첨가입니다. 말 그대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첨가의 경우에는 조건이 3가지가 들어갈 건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단어와 형태 줄 때 이미 열심히 해놨어야 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복합어입니다. 복합어일 때
복합어 뭐였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뭐였어요? 어근 접사 또는 어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단일어를 뺀 나머지라는 거야. 그냥 합쳐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합성어든 파생어든 일단 합쳐진 말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모두 포함하는 말. 어근 어근이든 어근 접사든 접사 어근이든 다 된다는 거야. 그렇죠? 둘 이상이 합쳐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일어 빼고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어일 때 첫 번째 조건은 복합어입니다. 그쵸? 복합어에서만 맞겠네요. 여러분. 여기 일단 쓰세요. 에서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라 복합어에서. 자, 복합어인데 두 번째 조건 복합어에서. 복합어라는 거는 두 말이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앞말이 있고 뒷말이 있겠죠. 앞말 조건 볼게요. 앞말은 받침이 있어야 돼. 앞말은 받침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면 안 돼. 무조건 받침이 있어야 돼. 뭐가 있든 간에.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 조건도 중요해요. 뒷말은 이 5가지의 모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뒷말은 야, 여, 요, 유, 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뒷말의 조성은 이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비어있어야 돼. 왜 그러겠어요? 니은이 첨가된다는 건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길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뒷말의 초성을 비워놔야 들어갈 때가 있겠죠. 비워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저는 예시를 좀 볼 겁니다. 예시 천천히 볼게요. 자,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손 더하기 이불. 손 더하기 이불.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보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어때? 만족하죠? 두 말이 합쳐진 거 맞잖아. 그치? 그리고 앞말은 어때? 받침이 있죠? 뒷말은 뭐로 시작해? 이로 시작하지. 얘는 우리 빈자리. 그럼 이 빈자리에 뭘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니은을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송, 니불이 돼야 되는 거죠. 조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송, 니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같이 봅시다. 영업용을 볼 겁니다. 영업용, 영업의 용도라는 거잖아. 가능한 이렇게 되겠죠.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어때? 만족해. 갈랐으니까. 그쵸? 그리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은 요로 시작하고 뒷말의 조성자리 비어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니은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영업 용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닌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봐봐. 내가 여기 니은 첨가했잖아. 그럼 얘가 닭말이 어떻게 돼? 용이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 니은 첨가를 했다는 건요, 내가 그 주변의 것들이 비음으로 바뀔 여지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비음화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최종은 비음화까지 한 결과여야 돼. 영엄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니은 첨가한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은 주변의 것들에 비음화를 시키지 않아요. 얘는 이미 앞에 비음이잖아. 얘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 추가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첨가 이후에 비음화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니은 첨가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 조건만 잘 보시면은. 조건도 간단해요, 생각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사이시옷입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은요, 종종 어떤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이길. 그래서 이미 군부고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첨가예요. 자, 사이시옷 현상이라는 건요, 사이에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사이에 시옷이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 하나씩 볼 겁니다. 얘는 조건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앞에 거보다. 자, 우리 앞에 거는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복합어였죠. 그냥 합쳐지기만 하면 됐지. 얘는 조금 더 까다로워. 얘는 무조건 합성어야 돼. 합성어에서. 그러니까 파생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성어여야 돼요. 합성어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반드시 어근 플러스 어근에서. 두 번째 조건 들어갈 겁니다. 자, 합성어라는 건요, 두 말이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 어근끼리. 그쵸? 그래서 이 두 말 중에 최소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두 개가 고유어여야 돼요. 둘 다 한자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 최소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한자어끼리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돼. 그럼 뭔데?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되고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되고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되겠죠? 뭔 안 돼?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를 외우셔야 돼, 또. 그쵸? 얘는요, 원래는, 그쵸? 원래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거나,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야 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외를 볼 거예요. 한자 더하기 한자의 예외. 딱 6개만 해볼 거야. 알아요? 객관. 그리고 객관. 여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일단 하나 맞췄네요. 자, 봅시다. 딱 6개인데요.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붙어 있어요. 뭐 있는? 일단 공간입니다. 곳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택간도 있고요. 그쵸? 곳간, 찻간, 택간. 이렇게 공간 3개가 한 세트. 얘는 말고는 아무도 안 돼. 뒤에 간 넣는 거.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거 2개 있어요. 뭐 있게? 제가 방금 말했잖아. 숫자. 원래 수 더하기 자죠? 숫자. 그리고 횟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감. 이렇게 딱 6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딱 6개만 외우세요. 이거는 뭐 예외라서 제가 고쳐주실 방법이 없어.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 돼. 그래서 우리 책을 딱 폈을 때요. 책을 펴면은 딱 첫 장에 뭐 나와요? 아니요. 머리 더하기 말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이쇼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까요? 근데 안 붙어가지고 쉽지는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기억나죠, 여러분? 원래 안 붙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17년 인생을 속아온 거라고 제가. 맞아요. 이미 겨울에 얘기를 했어. 근데 또 속았어, 그들은. 그래서 안 내가 되고. 먼저 생각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되게? 모를 걸 왜 맞추고 얘기 안 했거든요. 세 번째 조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얘네는. 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이 세 번째 조건이 제일 빡세요. 왜냐면 3개라서. 그냥 양이 많으니까 빡센 거예요. 이 세 번째 조건이 딱 3개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본 고3이래. 고1 3학년 평가에 나왔어요. 15번 문제로. 아, 그랬나? 알겠어요. 자, 그래요. 3-1부터 봅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발음 조건이에요. 일단 이거는. 자, 첫 번째 발음 조건은요. 보면 기억날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된 소리가 된다는 거야.
누가?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이 돼야 돼. 내가 지금 두 말을 합쳤잖아. 그래서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뀌어야 돼.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는 건요, 덧난다는 건 첨가된다라는 거야. 발음할 때 나도 모르게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입니다. 1번, 2번을 다 만족을 못하면 혹시 얘는 아닌지 봐야 돼요. 니은 소리가 첨가될 때. 첨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번은 된 소리, 되죠. 교체예요. 2번, 3번은 첨가입니다. 발음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하나씩 가보자. 이거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본 건데 왜 처음 본 것 같은 눈빛일까? 자, 하나씩 보자. 된 소리로 발음 이거부터 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학교 가는 길이야. 등교하는 길.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볼 겁니다. 어근 더하기 어근 맞죠?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근 더하기 어근이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했어. 그죠? 둘 중 최소 하나는 고유어여야 한대요. 앞에 등교는 고유어야 한자어야? 한자어죠. 오를 때 한 명잖아. 그쵸? 한자어. 길은요? 고유어죠. 왜냐면 길, 도, 길, 노가 따로 있잖아요. 그쵸? 고유어죠. 조건 만족했네.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발음 조건이 맞는지 발음을 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여러분? 등교길이라고 발음 안 할 거죠. 그쵸? 등교길이라고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발음도 뭐가 돼? 등교길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 3개 다 만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사이시옷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등교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 겁니다.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말이 합쳐져야 하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랑 몸이야. 이가 붙어 있는 몸이야, 여러분. 그죠? 이가 붙어 있는 몸이에요. 둘이 합성을 하는 건 알겠죠? 둘 다 명사니까, 그치? 둘이 합성이야. 어근 더하기 어근인 거 알겠어. 그러면 누가 고유어예요, 중에서? 그쵸? 이는 치랑 한자가 따로 있으니까 고유어. 몸은? 그치? 신체가 따로 있으니까 고유어.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네. 그럼 두 번째 조건 만족했고 발음해봐요. 잇몸이죠. 나도 모르게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고 있잖아요. 그쵸? 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은 다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첨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겁니다. 뭐 안 보이면 일어서서 봐도 돼요. 영상상으로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 잘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그냥 나무 더하기 잎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나무랑 잎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둘 다 명사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 합성어라고 봐야겠죠. 앞에는 한자어야 고유어야. 나무 고유어죠. 목수 이런 거 있으니까. 잎은요 고유어죠. 영이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두 번째 조건 만족. 발음해보세요. 그쵸? 니은이 주가가 되니까 물론 음절의 끝소리 조정해야겠죠? 나뭇잎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니은 첨가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조건 모두 만족해서 묻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다 하고 봤는데 뭔가 한번 거꾸로 발음해보고 싶지 않나요? 한번 거꾸로 해볼까 이제? 자, 등굣길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등굣길 보시면요. 누가 봐도 음절에 끝소리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한번 해볼게요. 길이죠. 끝이야? 여기서 뭐 한 번 더 해야 돼? 안 울린 예사소리, 안 울린 예사소리 만났으니까 된 소리 되기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등굣길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잇몸도 한번 해볼게요. 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잇, 몸입니다. 그리고 파열음 디귿이 비음, 미음이랑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음화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 몸이 되겠죠. 그쵸? 나뭇잎도 한번 보자. 이거는요, 잘 보셔야 돼. 자, 어때요? 나무 더하기 잎이고요. 그쵸? 뒷말이, 앞말은 받침이 있고요. 뒷말은 이로 시작하죠. 그럼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기로 가야 되네. 그치? 니은 첨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하시고요, 여러분. 니은 첨가도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음극까지 다 적용하면.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 니은 첨가 이후에 비음어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 나, 문, 잎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이시옷을 넣은 이후에 발음을 하면은 똑같이 돼요, 쟤네랑. 그쵸? 그럼 뭐가 먼저야? 사이시옷을 넣었더니 이 발음이 나는 거야? 아니면은 이 발음이 나서 사이시옷을 넣은 거야? 둘 중에 뭐가 먼저인 것 같아? 아니 여기 때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맞아요. 없다 그랬더니. 그쵸? 알이 먼저냐니까요. 그리고 병아리가 먼저냐니까요. 그쵸? 이거는요, 진짜 뭐가 먼저냐는지 알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여러분? 달기 먼저, 여기도 해야 돼. 달기 먼저냐의 차이예요. 자, 얘는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누군가는 그냥 달라. 누군가는 사이시옷을 붙이고 났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아니다, 이 발음 조건을 만족해서 사이시옷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좋다. 자, 일단은 저 조건이 맞으면은 사이시옷이 첨가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조건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 3월 모의고사 15번 문제로 나온 겁니다. 꼭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울 거야 이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럼 머릿말은 왜 머릿말이 아니고 머리말이야? 머리 더하기 말이잖아. 그치? 합성어고 둘 다 고유어고. 근데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머릿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사말은? 왜 인사말이야 얘는? 아닙니다. 인사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말과 인사말 때문에 지금 17년을 속아본 거야. 둘 다 사이시옷 들어가면 안 돼요. 한글 맞춤법상으로. 표준어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둘 다 사이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슬픈 예외를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마지막으로 갈 건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반모음 첨가로 갈 거예요. 반모음 첨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모음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여러분 반모음은 언제 등장해요? 우리 반모음 언제 배웠어? 아니지. 반모음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아, 장난하나. 반모음 우리 뭐 할 때 배웠어? 모음할 때. 모음할 때. 이름 까먹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반모음 첨가는요, 반드시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맞아요. 의중모음. 반모음 교체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반모음은요, 절대 혼자 못 쓰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누구랑 붙어야 돼? 다른 모음 중에서도 단모음. 그래서 반모음은 반드시 단모음과 붙어서 이중 모음으로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비교해 볼 겁니다. 반모음화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왜 비교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예전에 자음 축약 말고 모음 축약도 있다 그랬잖아. 제가 어릴 때,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모음 축약으로 배웠던 게 여러분들 때는 이제 반모음 교체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이거 두 개 비교하기 위해서 피어를 가져올 겁니다. 라는 단어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는요, 발음상으로 여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고요. 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 볼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자, 먼저 피어부터 보자. 명색이 첨가야 아니니까 첨가부터 봐주자고. 자, 여입니다. 우리 뭘 볼 거냐면요. 여를 잘 볼 거예요. 왜냐면 여의 반모음이 숨어져 있으니까. 자, 여 한번 분리해 볼 겁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 이때 이는 반모음이 반모음이야? 반모음, 그치? 반모음 여는 반모음 이 더하기 어예요. 그럼 이제 얘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얘에서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치? 앞에 피는 똑같아. 근데 어가 여로 바뀐 거잖아. 잘 봐야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혼자 있던 게 여기로 발음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오면서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모음이 추가됐다라고 해서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펴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 펴 한번 분석해보자. 똑같은 여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더하기고? 이때 이는 반모음. 반모음 이 더하기 어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가 중요해? 얘는 피가 안 남아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랑 어가 모두 모여서 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잘 볼게요. 다시 한번. 밑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보자. 얘는 이 더하기 어죠. 그쵸?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 이 더하기 어인 거야. 그쵸?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이때 이가 뭘로 바뀌었다?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반모음 교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반모음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랑 얘 차이 알겠어요? 얘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어랑 여랑 같이 보면 돼. 근데 얘는 피가 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두 모음을 다 합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날에 그래서 얘를 모음 축약이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이의 다른 이름, 옛날 이름은 모음 축약이다.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음 축약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바뀐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는 페이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0번 문제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뒤로 넘기지 말고 필기하는 페이지 한 장만 앞으로 넘기고요. 한 장 넘겨야겠네. 한 장 넘기세요. 10번 문제 나와. 페이지 아는 사람 앉으세요. 53쪽이래. 153쪽이 있죠? 153쪽이에요. 253쪽이에요, 여러분.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미 풀었겠지만 푸시면서 오늘 다 배웠어요, 이거. 옆에다가 어떤 종류인지, 오늘 어떤 종류인지 파악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 배웠어, 이제. 왜 안 풀었어? 자, 10번 문제. 알았어요. 알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음운 변동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 있어, 오늘 배운 거. 진짜 다 있어.
좋을까요? 1번 한번 보자. 뛰 더하기 했더니 뭐 할때? 뛰어가 됐대. 뭐가 바뀐 거야? 어에서 여로 바뀐 거죠. 요거서 피어 그 방문 첨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차 더하기 아도 했더니 차도가 됐대. 누가 봐도 뭐가 떨어졌어? 아가 떨어진 거잖아. 여기서 탈락. 다른 말로 도문 탈락. 그죠? 잠그 더하기 아 했더니 장가가 됐대. 누가 없었어? 의가 없어졌지. 여기 탈락. 그죠? 탈락으로 보셔야 되죠. 그 다음 견디 더하기 어서 했더니 견뎌가 됐대. D 더하기 어가 여가 된 거잖아. 이 더하기 어가. 그치? 뭐예요? 여기죠. 피어가 펴가 된 거. 이 어 합쳐서 여 된 거. 그쵸? 그래서 반모음 교체. 그 다음 키우 더하기 어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우 더하기 어 했더니 워가 됐대. 그럼 우가 뭐로 바뀐 거야? 반모음 우로 바뀐 겁니다. 우리 W 모양 기억하서 반모음 우. 그쵸? 반모음 우, 반모음 우. 그치? 5 계열 반모음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반모음 교체입니다. 4, 5번에 둘 다 반모음 교체예요. 근데 4번만 답이 이유는 애초에 조건이 뭐야? 반모음 2로 교체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인 거야. 5번은 반모음 5, 5로 교체되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요. 답은 4번 하셔야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반모음 교체인데 이 교체가 아니죠. 반모음 2가 아니고 반모음 5, 5, W 모양 그 교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 거고 여러분 3번 모의고사 시험 뭐 보세요? 쉬는 시간에 두 분을 이따가 다 했죠?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단 나머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나갈게요. 틀렸네요. 그래요?